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동영상 올리고 지금 한 3, 4일 지났습니다. 좀 참고하시고 들어주시고, 하여튼 지난 동영상에서 테스트 방법, 전신 거울을 이용한 T자, 청테이프를 T자로 붙여서, 이렇게 전신 거울을 바라보면서 하는 테스트 방법, 의외로 이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뭐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으니까 어, 한번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조금 그 청테이프를 T자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양옆으로 벌어지는, 오른발이 벌어지느냐 왼발이 벌어지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앞뒷발은 뭐 큰 무리 없이 테스트가 될 텐데 이거 벌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이 뒤꿈치가 이제 청테이프 넓이가 한 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 4cm, 5cm는 되죠. 청테이프 넓이가. 그러니까 약간 이 양발 뒤꿈치 안쪽 부분이 이 청테이프와의 간격이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발이 떨어져야 이게 벌어지는 각도가 청테이프에서 떨어지는 이렇게 무슨 각이 반사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이게 벌어지는 부채꼴 모양으로 벌어지는 각이 있잖아요. 발이 이렇게 있다가 쭉 벌어지는 각.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동일한 위치에 청테이프가 이 가운데 이렇게 딱 있어줘야지. 뭐 오른발은 청테이프가 여기 있는데 오른발은 여기 안 있고 여기에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테스트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청테이프 양쪽 끝에 올리든가 아니면 청테이프 양쪽 끝 한 뭐 1, 2cm 떨어져서 이렇게 하든가 발 뒤꿈치가 동일한 위치에 놓여져야 이게 벌어지는 각도. 청테이프가 여기에 있으니까 요만큼 거리 각도 있잖아요. 이쪽에도 이렇게 있고 그 각도를 보고 거리를 보고 어느 쪽이 더 벌어지는구나 라고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꿈치 위치도 조금 일정하게 두어줘야 되죠. 그죠? 뒤꿈치 위치를 약간 청테이프 양쪽 끝, 뭐 모퉁이를 놔도 되고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놓든지 양쪽 끝에서 조금 벌어지더라도 뭐 여기에 1cm 벌어졌으면 왼쪽에도 1cm 벌어지는 위치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럴 때 테스트를 그렇게 자주 테스트를 하시고 제가 왜 자꾸 5g 싸움을 하시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g 싸움을 자꾸 연습 삼아라도 괜찮으니까 테스트를 1시간에 한 번씩 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하실 수만 있다라면. 예? 해서 조금이라도 차이가 난다고 싶으면 5g을 넣든지 빼든지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생각만 갖고 이렇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게 이제 5g을 뺄 시점을 뭐 5g을 빼거나 넣을 시점을 지나서 벌써 10g, 15g을 변경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 되면 좀 문제가 생겨버려요. 체해버린다든가 팽창이 생겨버린다든가 아니면 뭐 그 화요일도 그런 말씀했지만은 뭐 복통이 올 수 있다든가 변비나 설사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든가 어떤 그런 형태의 변화들이 좀 불편한 변화들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몸적으로 건강적으로 컨디션적으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든 센터는 5g 안에서 움직여 주는 게 제일 좋다. 뭐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근데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다라면 자꾸 테스트를 해서 실행해 주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옆구리가 발 벌어지는 게 왼쪽이 더 벌어졌다가 오른쪽이 더 벌어졌다가 요즘 몇 주 사이에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센터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왼쪽 옆구리가 더 세서 오른쪽 옆구리에 한 40 정도 달고 있고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지난 동영상에서 오른쪽 옆구리에 40 달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또 왼쪽 옆구리에 한 35 요 정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계속 그 거울을 이용한 다리 테스트, 걷기 테스트를 이용해서 일단 오른발이 벌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왼쪽에 이렇게 달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좋아요. 좋은 게 생기고 또 왼쪽이 벌어지면 또 이 중량을 빼든가 아니면 오른쪽 옆구리에 달든가 뭐 이렇게 되겠죠. 어? 지금은 오른쪽 발이 이쪽 발이 더 벌어지니까 왼쪽 옆구리에 35g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뒷발은 기본적으로 맞추고 있고. 그럴 때 이게 센터 부분을 잘 정돈을 신중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테스트를 자주 하세요. 테스트 하는 게 제가 이번에 화요일날 테스트법도 테스트 하는 게 사실 저도 좀 귀찮더라고요. 예전에 그냥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나 또 바깥에 나가 있으면 테스트할 장소가 또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대충 감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감으로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계산차고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많아집니다. 테스트가 제일 정확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디에 있든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렇게 테스트를 해서 센터를 자꾸 맞추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게 상체 운동이라 했잖아요. 네? 왼팔에 피가 부족하다.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자꾸 들어줘야 된다. 머리도 흔들어줘야 되는데 특히 오른쪽 머리로 피가 안 올라오는 구석이 좀 더 많다. 왼쪽보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오늘은 뭐 여러 가지 가운데, 오른팔은 어떻게 하든 오른팔과 오른쪽 어깨는 자꾸 위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바람도 불어주고. 머리도 이렇게 흔들어 주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왼쪽으로 꺾어주면, 이게 왼쪽이거나 꺾어주면 오른쪽 머리로 피가 이렇게 더 잘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이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눌러주기도 하는데, 마지막은 오른쪽 머리를 조금 더 눌러줘야 될 상황입니다.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오른쪽 머리로 피가 또 잘 못 올라오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오른쪽 어깨 쳐주고. 자, 일단은 센터가 맞다라는 가정하에 센터를 내가 뭐 딱 맞췄다. 아니면 뭐 딱 맞추지는 못했지만은 하여튼 5g, 10g 안에는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상체 운동을 해야 되죠. 상체 운동을 해야 돼. 팔 운동. 어떻게 보면 이제 팔 운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하 비대칭과 좌우 비대칭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그죠? 팔 운동을 이렇게 하면 양팔을 흔들면 상하 비대칭이고 왼팔을 흔들고 오른쪽 어깨를 툭툭 쳐주면 이거는 좌우 비대칭적인 순방향 운동이 되는 거고 그냥 양팔을 같이 흔든다는 거는 상하 비대칭적인 부분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둘 다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뭐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니까 집에 있을 때 운동하다 보면 어차피 왼쪽 팔로 피가 가야 돼요. 왼쪽 팔로도 가야 되고 가슴 등짝으로도 가야 되고 손가락으로도 와야 되고 오른쪽은 자꾸 위로 이렇게 뭐 오른팔을 위로 든다든가 이렇게 든다든가 어깨를 툭툭 쳐준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왼팔 운동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팔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강제적인 오른쪽 폐 들림 현상을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뭐 강제적이라고 해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른쪽 폐는 우리가 자꾸 처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 강제적이든 자연적이든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어떻게 조금 들어주고 있는 게 우리가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왼팔 운동을 습관, 제가 오죽 답답하면 왼손은 놀리지 마세요. 왼손은 놀리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어차피 저도 이 얘기를 언젠가는 한번 다뤄보고 싶었는데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 얼굴은 안 나오고 이렇게, 자, 이쪽이 왼팔 쪽입니다. 이쪽이 왼팔 쪽이고, 자,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이쪽이 왼쪽입니다. 자, 왼쪽. 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쪽이 왼쪽이고, 자, 이쪽 다리가 왼쪽이죠. 그죠? 저는 왼쪽 다리가 앞발, 오른쪽 다리가 약간 뒷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뒷발이라는 거는 잘 보세요. 이 허벅지도 뒤쪽이 더 두꺼워요. 왼쪽보다는 오른쪽 허벅지 뒤쪽이 더 두꺼워요. 뒤쪽 허벅지가 더 두껍고 반대로 앞쪽 허벅지는 얇아요. 또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두꺼워요. 테스트 실질적으로 자를 대고 테스트를 해봐도 두꺼워. 제가 손으로 이렇게 두께 테스트를 해봐도 확실히 왼쪽이 더 두껍게 나옵니다. 앞쪽은. 근데 뒤쪽은 오른쪽이 더 두꺼워요. 그러니까 오른발이 뒤로 나가 있기 때문에 뒤쪽이 더 두꺼운 거예요. 앞쪽이 약한 거예요. 창자도 오른쪽이 좀 제가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고려를 해야 되고, 이제 문제는 이제 왼팔을 우리가 놀리는데, 보세요.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앞쪽 허벅지가 제가 약하다 그랬잖아요. 뒤쪽이 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동일하게 올려놓으면 이게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왼쪽이 더 세고 오른쪽이 약하기 때문에 동일한 걸 올려놓으면 왼쪽이 더 이겨버려요. 자, 요거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죠?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자, 더 강한 쪽에 동일한 힘을 강한 쪽과 약한 쪽에 힘을 줘버리면 강한 쪽이 더 이겨버리는 수가 생겨요. 그 어떻게 보면 팔을 이렇게 둬야죠. 오른팔은 여기에 저 같은 경우 오른팔은 오른쪽 허벅지에 마음껏 올려도 됩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왼쪽 팔을 왼쪽 허벅지에 마음껏 올려도 됩니다. 왜 그러면 저희 아내는 왼쪽 다리가 뒷발이거든요. 뒷발이니까 왼쪽 다리 뒤쪽이 세고 앞쪽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왼쪽 팔을 허벅지 위에 올려놔도 무방합니다. 그죠? 그리고 오히려 여기를 두드려 주든가 운동을 해주든가 해야 돼요. 왼팔로. 저는 여기에 오른팔은 올릴 수 있지만 왼팔은 올리기 좋죠. 저는 왼팔은 이 아래쪽이나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바깥쪽이나 이렇게 두드려 줘야 됩니다. 근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게 의자를 하나 더 뒀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원래 이제 장의자, 좀 긴 의자라면 혹은 이렇게 침대 같은 거라면 별 무리가 없겠죠. 근데 제가 왼손을 계속 움직이라고 했잖아요. 왼손을 계속 움직여야 우리가 다리가 센터가 맞기 시작하면 골반과 옆구리와 다리가 센터가 맞기 시작하면 위로 피가 자꾸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올라오는데 어느 쪽으로 피가 쏠린다? 오른쪽 상체 쪽으로 피가 자꾸 쏠리면서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올라온다. 오른쪽으로 자꾸 쏠리니까 어떻게 돼요? 왼팔은 자꾸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세지니까 왼쪽은 자꾸 약해지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리가 조정이 안 되면 그냥 여는 원래 나빴던 대로 있는 거예요. 상체가. 그러니까 왼팔이 막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 아래쪽이 조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피가 올라오니까 오른쪽으로 올라오니까 자꾸 왼팔이 딸린다, 부족하다라고 자꾸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충을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충을 할 때 왜 왼손에다가 1kg나 1.5kg 이런 걸 차고 누워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다리와 이런데 모래주머니를 채워버리면 다리와 창자의 조정이, 센터 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창자에서 다리에서 센터 조정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피가 더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왼쪽 가슴과 왼쪽 손목에가 모래주머니를 더 차고 누워 있어야 이게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다리와 배에만 이렇게 올려놔 버리면 누워있을 때는 모르는데 좋다고 느낄지는데 일어났을 때는 몸이 이상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하다는 게 오른쪽으로 피가 더 많이 와서 결과가 그렇게 좋게만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충할 때의 원리나 이게 비슷하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하든 왼손을 이렇게 그냥 공중에 들고만 있으면 또 우리가 왼쪽 어깨는 두꺼운데 오른쪽 어깨는 얇다고 했잖아요. 이게 들고만 있으면 이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만 있으면. 그러면 위쪽이 자꾸 세졌어. 이게 왼팔이거든요. 그리고 왼팔을 좀 지식을 갖춰서 지혜롭게 놀려야 돼요. 오른팔은 그냥 하여튼 들거나 어깨를 들거나 어깨를 치거나 들고 있거나 오른팔은 자꾸 들었다 내렸다 하면 돼요. 앞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왼팔은 그냥 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왼팔은 기본적으로 밑으로 누르든가 뒤로 당겨주든가 아니면 겨드랑이 쪽 안쪽으로 자꾸 쳐줘야 되는 그런, 물론 바깥쪽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주로 아래쪽, 뒤쪽, 안쪽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돼요. 전반적으로 아래쪽 혹은 이렇게 뒤쪽, 혹은 겨드랑이 쪽으로 안쪽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왼쪽 가슴 또 왼쪽 등짝 뭐 하여튼 왼쪽 손가락 쪽으로 피가 골고루 오게 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거 봅시다. 그냥 이것도 이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왼쪽 허벅지에 이렇게 올려놔도, 저희 아내는 왼쪽 허벅지가 앞쪽이 약해요. 뒤쪽은 세고. 그러니까 허벅지 위에서 이렇게 놀려도 됩니다. 이거는 보세요. 결국 아래쪽으로 힘을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떨어지니까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저는 여기에 못 올려놔요. 왜? 이쪽 왼쪽 허벅지가 세니까. 만약에 올려놓고 싶으면 오른쪽에 더 강한 힘을 뭔가 줘야 돼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안 올려놓는 게 낫겠죠. 그죠? 저는 자꾸 옆에 이렇게 전에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살짝 눌렀다가 뗐다가 이것도 그냥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한 2초, 3초 이렇게 해서 천천히 해야 오래 하지. 빨리 하면요. 이거 5분 만에 지쳐버려요. 하기 싫어져요. 근데 천천히 했다가 떼고, 천천히 했다가 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또 그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손가락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세요. 보세요. 이것도 한 3초, 2초, 3초에 한 번씩 이렇게 툭, 오른쪽 어깨 이렇게 툭툭 쳐주고. 이렇게 있으면 결국은 이 손가락 움직이는 힘도 작은 힘은 아니에요. 최소한 200g, 300g, 뭐 500g 가까이 되니까 오른쪽보다는 이기겠죠. 넘어가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아주 약한 거야. 아주 약한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너무 약한 것만 해갖고 이제 상하비대칭도 또 좀 생각을 해주려면 그냥 이렇게 이건 상하비대칭, 상하비대칭인데 이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이 이겨버리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양팔을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좋기는 좋은데 나중에 보면 오른쪽이 이겨버려요. 오른쪽이 이겨버리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왼쪽을 한번 이렇게 천연해서 쑥 눌렀다가 팔을 한 서너 번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한 서너 번, 한 5번까지 흔들어야 되는데 한 서너 번 흔들다가 또 이렇게 눌러줘야 대칭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오다가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세게까지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체중을 실으면서 쓱 넘어갔다가 이렇게 5번. 자, 이렇게 하면 보세요. 앉아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자, 이거 할 때, 자, 이거 우리가 딱 이렇게 방법으로 하면 좋습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원리를 이해하세요. 자, 이거 누를 때 오른쪽 어깨 들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아요. 이거 누를 때 오른팔 들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아요. 근데 좋다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저라면 이렇게 누르고 이것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팔 한다는 거. 이거 한두 번 할 수 있는데, 10번, 20번 하라면 귀찮아서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어깨 드는 것도, 그죠? 자, 이거 어깨 드는 것도 좀 귀찮아요. 근데 그래도 팔 드는 것보다는 쉬워서 이거 누를 때 오른쪽 어깨 한번 쳐주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더 좋아요. 오른쪽 폐가 더 잘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유익하긴 한데 모든 것들을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 종일 운동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동작들은 사실 서서도 할 수 있거든요. 서서 어떤 옆에 테이블이 있으면 사람들 눈치 못 채게 테이블을 옆에 여기 테이블을 높여요. 테이블을 씩 한번 눌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흔들어 준다든가. 테이블 옆에 씩 누르고 이렇게 한번 흔들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는 어디 갔다 화장실에 갔다가 사무실에 갔다가 화장실 갔다 옆에 잡을 데가 있으면 창틀에 잡을 데 있으면 이렇게 쓱 눌렀다가 이렇게 좀 띄워준다든가. 이제 응용 동작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주변 환경 속에서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보세요. 조금 한 3분만 더 찍고 다음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는 이 오른발이 뒷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는 뒤쪽 허벅지가 두껍고 오른쪽 앞쪽 허벅지가 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왼발은 앞쪽 허벅지가 두껍고 뒤쪽 허벅지가 상대적으로 오른쪽 다리에 비해서 얇다고 했습니다. 왼쪽은 앞쪽이 두껍고 뒤쪽이 얇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우리는 왼팔을 자꾸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오른팔도 가끔씩 움직여야 됩니다. 오른팔도 위로 흔들든가. 이제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거울 테스트 해보니까 오른발이 약간 벌어져요. 약간 눈에 띌 듯 안 띌 듯 살짝 벌어졌는데 한 35g 정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오른쪽 옆구리가 지금 센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왼쪽 다리 옆을 지금 옆구리에 찼으니까 옆구리에 이렇게 35g을 찼으니까 이 왼쪽 다리 허벅지 쪽을 이렇게 툭툭 쳐주면 옆구리에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것도 자, 이렇게 쳐도 됩니다. 쳐도 되는데, 이렇게 치면, 한 5분만 치면 얘가 화끈화끈거리고, 손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툭툭 이렇게 치면요. 천천히 쳐서 한 10분, 20분 치는 게 훨씬 좋아요. 이렇게 툭툭 이렇게도 하고. 또 가끔가다 왼쪽 다리 이렇게 허벅지 쪽을, 위쪽은 저는 쳐도 되거든요. 왼쪽 다리. 아니, 왼쪽 다리, 위쪽은 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래쪽, 이 아래쪽을, 이 오금 쪽, 혹은 종아리 뒤쪽, 제가 왼쪽 다리는 앞발이기 때문에 뒤쪽이 다 약해요. 종아리 쪽도 약하고, 오금도 약하고, 엉덩이까지도 약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옛날에는 심각했었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서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저는 왼쪽 다리 바깥쪽을 툭툭,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왼팔 운동도 되고, 자, 왼팔이 또 안쪽으로 움직이죠. 안쪽으로 움직이고, 또 오른쪽 옆구리가 세니까 왼쪽 옆구리에 머리춤을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 바깥쪽이 약한 거예요. 바깥쪽이 약한 거예요. 이렇게 툭툭 쳐주고, 또 뒤쪽도 약하니까 제가 왼발이 앞발이었어요. 왼발을 자꾸 뒤로 당긴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 같은 경우는 O자 다리고 사실상 오른쪽 옆구리가 더 세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 허벅지 바깥쪽이 더 세요. 그러니까 안쪽 O자 다리 느낌으로 안쪽으로 툭툭 쳐주면, 응? 안쪽으로 툭툭 쳐주면,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는 안쪽, 왼쪽 다리는 바깥쪽 이렇게 쳐주는데, 근데 뭐 왼쪽 다리는 무조건 바깥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는 좀 골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왼쪽 다리는 안쪽도 약하고 바깥쪽도 약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왼쪽 다리는. 근데 지금 정황적으로 안쪽도 약하고 바깥쪽도 약한데 정황적으로 지금 오른쪽 옆구리가 약간 세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주는 게 조금 안전하다 싶어서 이렇게 툭툭 쳐준 겁니다. 왼쪽 다리 바깥쪽 허벅지와 뒤쪽 허벅지 혹은 종아리 쪽을 쳐주고, 오른쪽 다리는 안쪽과 앞쪽 허벅지를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오른팔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른팔로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 다리 이렇게 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와서 왼팔로 안쪽을 이렇게 쳐주고, 자, 이게 똑같이 오른팔 왼팔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왼팔을 더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왼팔로도 이렇게 오른쪽 다리 쳐주고 다음에 오른팔로는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흔들어 이게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이게 응용인데, 뭐 약간 쳐줘도 오른팔도 좀 간간히 움직여 주는 게 도움이 돼요. 너무 오른팔을 안 움직이면 순환이 안 되면 오른쪽 폐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툭툭 두드려 주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주로 왼쪽을 지금 많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툭툭. 자, 이렇게 하다가 또 상하비 대칭 좀 생각나면 이렇게 눌렀다가 원투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자, 만약에 이 동작을 계속 하면 다리에 있는 피가 가슴 쪽으로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앉아서 10분, 20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굉장히 피가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써버리면 또 피가 쫙 내려가겠죠. 근데 그렇다고 뭐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을 때는 서서 활동을 하세요. 근데 앉게 되면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시고, 그게 내가 너무 오래 서 있었으니까 물병 운동을 해주든가, 그러니까 오래 썼던가 외출을 하고 나면 물병 운동을 해주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세요. 다음 동영상에서 하나 더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